법용이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법률 용어 풀이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가 알아볼 용어는 해제와 해지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제와 해지를 혼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기도 하셨을 텐데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보통 계약 관계에서 우리가 많이들 사용하는 용어인데 말 자체도 굉장히 좀 비슷하고 뭔가 의미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네, 먼저 이제 해제와 해지란 말은 공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공통적인 의미가 있고요. 차이점을 얘기를 하면 계약 해제는 원래 있던 계약에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계약 체결 이후에 뭐 채무 불이행이라든지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든지 이런 원인으로 해서 계약을 원래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법적으로 뭐 나중에 뭐 확인하시다 보면 소급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계약을 체결됐지만 나중에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려놓는다. 그걸로 인해서 뭐 내가 계약금을 줬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될 것이고 내가 이 계약으로 인해서 뭐 계약을 해제할 동안 받은 이익이 있다면 뭐 돌려줘야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네. 계약의 해지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서로 계속적으로 주로 통상 이제 계속적인 계약 관계에서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뭐 우유를 뭐 1년 동안 먹기로 주문받아서 먹기로 한 계약이라든지 그러면 네. 매일 우유를 받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계약을 소멸시키고 할 때 보통 계약 해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건 뭐냐면 그동안의 계약을 이행했던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되 장래 앞으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건 맞는데 계약 해제는 원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리는 의미를 말하는 거고 네. 계약 해지는 그동안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행됐던 거는 유효하지만 앞으로 장래에 향해서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해제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이 원래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효과를 발휘시키는 것이고, 해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내가 이제 겪어 나가야 될 그 계약 관계에서 이제 앞으로의 일들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제 같은 경우에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로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둘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 이제 해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민법에서는 보통 이제 계약 관계라든 일반적인 서로 민사 관계에서는 이제 민법이 적용이 되는데, 네. 민법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일정한 기일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이행하기가 결과론적으로 어렵게 된 경우 이거를 이제 이행 불능이라고 하는데 네. 이행을 결과적으로 하기 어렵게 된 경우 그리고 또 불완전 이행이라고 해서 이행을 했는데 계약 조건에 맞게 제대로 이행을 안 한 경우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해제 방법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이러한 법에서 정해놓은 해제권을 법정 해제권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권리를 정해놨다고 해서 법정 해제권이라고 하고요. 네. 약정 해제권이라고 하는 거는 A와 B와 계약을 체결할 때 서로 어떤 특수한 관계에서 이럴 때는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자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사유를 규정해 놓는 것을 약정 해제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 해제권은 A와 B와 어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관계에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일반 민법상의 계약 조항과 법리에 따라서 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 약정 해제권은 계약 관계에서 어떠한 사유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사유를 가지고 해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유를 가지고 해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법정 해제와 이제 약정 해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이제 많이 체결을 하시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때 이제 해지라는 용어를 들어보시고 이제 계약서 상에도 나타나 있을 텐데, 그럼 이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때라고 하면 쉽게 우리가 어떤 경우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네.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도 사실 해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이쪽에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채무 상대방의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렇죠.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차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다시 돌리는 거니까 서로 내가 받은 건 주고 받아야 될 건 받고 이런 관계들이 생기는 거고요. 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계속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뭐 내가 이제 주거를 위해서 사는데 뭐 계속 심하게 물이 샌다든지, 만약에 건물 구조 자체에 누수가 심하게 생긴다고 하면 네.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을 임차인이 원래대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둘 의무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인이 그 누수가 되는 원인을 확인을 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로 계속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만약에 거기서 제대로 살 수 없는 상황까지 초래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지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앞으로 계약 관계가 한 2년, 1년 반 남았는데 더 이상 내가 살 수가 없다.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월세 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효하기 때문에 되는 거고, 앞으로는 내가 월세를 줄 필요가 없겠죠. 다만 그 상황에서 내가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받은 손해는 별도로 계약 해지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서 내가 다른 가전제품이 심하게 망가졌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든지라고 하면 그걸 주장하고 입증하셔서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 해제나 이제 해지 관련해서 우리 유의해야 될 점이 있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문제는 계약의 해지나 해지 또한 계약의 상대방의 책임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네. A랑 B랑 계약 관계에 있는데 서로 야, 우리 지금 계약 체결했는데 우리 그냥 합의 해제하자. 합의 해지하자. 해제하든지 합의하자.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방 당사자가 한쪽이 상대방의 책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때는 그걸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거를 구두상으로 통보할 수도 있지만 서면상으로 통보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계약서에 그렇게 서면으로 반드시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라고 돼 있으면 그거 형식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계약서에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을 안 할 때 법적으로 이제 최고라는 말을 쓰는데 일주일 기간을 정해서 그동안에 이행하지 않은 거를 일주일 기간 동안 이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 계약 해제하겠다. 이러한 최고 절차를 거치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규정을 잘 확인하셔서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전 처분, 가압류라든지 가처분 이런 거를 꼭 유념히 하셔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률 용어 풀이 법용이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해지와 해제의 차이점 알아봤습니다.